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2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한 0.8% 정도 하락했죠. 나스닥은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그간 상승의 모습을 보이다가 FMC 의사록 발표 후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 상승을 되돌아보면 실적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해서 유동성 회수가 시장을 악화할 때 유동성 투입에 대한 가능성, 투입 이런 쪽에 포인트가 좀 맞춰졌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였죠.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실제로 미국 시장을 좀 받쳐줬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시장에 479조 정도가 투입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사실 미국 시장을 상승시켰고 거기에 실적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시장에 드러나고 난 다음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그 시점에서 미국 시장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FMC 의사록 내용은 그거죠. 강력한 긴축을 유지하겠다. 또 하나는 지표가 좋아지면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사실 시장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긴축 쪽에 무게가 실리죠. 그 부분을 확인시켜 준 게 지난주 금요일에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이 굉장히 컸죠. 그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9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선호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게 이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관심 주군 그거예요. 금리 인상을 해서 긴축이 강화되면 그동안 속도 조절론이라든가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거란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더 시간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고 있어요.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미국은 8월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은 항상 통화정책의 강화나 변화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제롬 파월의 의지가 잭슨홀 미팅 연설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시장은 기다리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살짝 꺾이니까 환호하는 느낌도 시장이 있는데 그거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인플레이션이 3%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매달 1%씩 내려야 3%대가 가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유가가 빠져야 됩니다. 아주 급속도로 빠져야 됩니다. 한 60불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가는 다시 90불대 올라섰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내려올 수는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목표치는 2%라는 거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거의 지금 벌어진 게 6.5% 정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을 보고 8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을 하면서 연준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좀 더 빠르게 긴축해 나가지 못했었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여주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되지 않겠냐라고 본다면 시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 2% 빠졌네요. 그렇죠? 다우는 0.8%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5일선 살짝 깨뜨렸죠. 다우가 5일선 깨뜨리고 지금 전환선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기준선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 4거래일 동안 우하향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인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똑같죠. 예. 나스닥은 기준선을 살짝 깨뜨렸네요. 그렇죠? 기준선 값이
조금 높았던 것 같은데 이걸 살짝 깨트리고 좀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1선과의 조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달에 잭슨 밑에까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나스닥이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3천만원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지난번에 계속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여전히 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통위가 있죠. 25일날 금도, 목요일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빅스텝, 베이비스텝이냐 이 얘기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베이비스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과의 금리차를 너무 무시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요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거의 1%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0.75에서. 근데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 더 커질 수 있는데, 굳이 베이비 스텝을 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경기 하강 문제가 있어서 베이비 스텝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환율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5일 금통위에서 이창용 의장이 총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빅스텝 이상을 한 번쯤 더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갈 만한 상황은 못할 것 같고요. 빅스텝만큼은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그나마 미국과의 금리차를 줄여서 원달러가 시장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원달러 유출 가능성이 뭐 별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은 흘러가게 돼 있고, 금리가 높은 것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라면 그 확률이 더 커지죠. 특히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만약에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게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본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것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한다면 금통위가 정말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까지 뉴스를 보면은 뭐 베이비 스텝 가능성 굉장히 우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제임스 블라드 발언도 있었지만, 연준 FMC 의사록 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시 가팔라지겠구나라는 부담감이 있었는지 역외환율이 1335원으로 마감을 합니다. 장중 1337원까지 가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고 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원달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번 고점이 1326원 60전인가 그랬어요. 1326원 60전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난번 고점이 여기였단 말이죠. 1326원 70전이었네요.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날 돌파하고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1328원에서 약 7, 8원이 또 올라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월봉으로는 이게 다 뚫려버리는 거거든요. 예, 다 뚫려버리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예상했던 그 말씀드렸죠. 이게 이평선으로 봐선 절대 안 될 거다. 이평선으로는 고점처럼 보이지만 일목으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제가 표현을 써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이 딱 연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원달러 1470원 가능성 충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 목표치가 되기 전까지 시장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환율과 주가가 뭔가 잘못된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저는 항상 과거 사례를 중요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수렴했었다는 거죠. 그 수렴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장은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 기쁜 한 주, 승리하는 하루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